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0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을을 건너뛰고 벌써 이제 초겨울이 된 것 같은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용기 있는 감스님들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니 집을 왜 꼭 수억씩 빚을 내서 사야 하지? 이게 맞아?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여보, 우리 아파트 40억 넘었어. 8억 빚내서 사길 참 잘했네. 재건축도 잘 추진되고 있대요. 오, 역시 잠실의 대장 아파트답네. 네, 감스님들 중에서도 잠실 대장에 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정치를 하시는 분들 부디 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 빨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 우리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새 정부에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장관이 되신 분들은 다 강남 3구 및 용산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이 짤도 상당히 많이 돌았는데 진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네요. 증세 안 한다고 말하니까 진짜로 안 하는 줄 알더라. 증세 지금 상당히 본격적으로 아마 증세를 갖다 하는 타이밍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이유가 될 건데, 미리 지금 이런 것들을 증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증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증세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특히 이제 보유세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곰님이 현재 투자했을 경우에 향후 10년간 예상 수익률 상위 지역으로 서울시 영등포, 마포, 분당, 양천, 송파 다음으로 고향 특례시 덕양구를 꼽아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문득 고향 특례시 다음으로 이제 또 다시 서울, 동작, 강남, 광진이고 그 뒤를 이제 부천시를 꼽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감사스마일이 어제 일요일날 GTX A를 직접 타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GTX A가 바꾼 수도권 지도, 정말 내년 6월 27일이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직접 삼송에서 수서까지 가보니까 1시간 5분이 소요됐고, 그리고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20분에서 21분이 소요됐는데, 토탈 합쳐보니까 1시간 30분이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환승이라든지 수서 동탄은 배차 간격이 1시간에 3대, 4대가 있다 보니까 평균 19분 정도로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차 간격이 만약에 잘 맞으면 1시간 30분에 예를 들어서 동탄까지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배차 간격이 조금 안 맞는다라고 하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2시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GTX A가 만약에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한 번에 내려간다고 하면 삼성에서 연신내까지 10분, 그리고 연신내에서 수서까지는 16분,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면 17분 잡겠습니다. 그리고 수서 동탄에서 20분, 그렇다고 하면 36분에서 37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득 제가 물론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맞추면 이제 환승할 때 그런 것들까지 따지게 되면 동탄에서 이제 되돌아올 때 바로 이제 대화양을 타다 보니까 올 때는 진짜 1시간 한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따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년에 GTX A가 진짜 삼성 무정차로 가게 되면 진짜로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클 것이다. 그래서 고양시가 또 삼성역이 또 정차되는 27년, 28년 이후가 되면 더 많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아기곰님이, 그리고 이제 GTX A가 들어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일자리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제 개통 이제 삼성이 무정차 되기 전에 한 번에 이제 만약에 연신내에서 이제 수서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이고, 경기 남부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역이라든지 뭐 킨텍스라든지 운정까지도 도달하는 게 너무 쉬워질 것이고, 반대로 제가 삼성에서도 이제 성남까지, 판교까지, 수서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수요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6월 말이 되면 이제 알게 될 거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로 사람들이 고양시를 관심 갖지 않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집을 살 자유, 살 집을 선택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이 배부른 소리일 수 있습니다. 자기 한몸 누일방 한 칸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이웃도 분명 우리 주위에는 있고요.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상위층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욕망을 실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는데, 상위층은 어차피 현금이 두둑하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법안을 갖다가 실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하셨던 분들은 다 강남 3구랑 용산,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장차관들은 다 자기네들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차피 현금이 두둑해서 그 자유가 여전히 보장되는데, 당장 자산이 부족한 뭐 중산층 이하, 그리고 고소득 저자산가들 20, 30대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이 부족해가지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유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중에 가진 현금의 크기에 따라서 집 살 자유를 차별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집의 가격이 높으면 또 대출도 또 안 해주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토지를 갖다가 지금 서울과 뭐 경기도 14곳을 갖다 이것도 지정을 하다 보니까 진짜 사유지처럼 집을 살려면 이제 국가의 허락을 받고 집을 사야 되는 게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저도 헷갈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도권 내 주택 매매 시에 실거주가 의무화되면요,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월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세 계약을 최대 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거라는 또 지적도 나오게 되고, 참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수요 억제, 또 공급은 당분간 못하겠다, 5년간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나 월세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수님 중에서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뭐 9년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더욱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갖다가 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서울과 이제 정말 강남 3구나 용산은 정말 가진 자들 밖에 갈 수가 없는,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지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제가 고양시 장항지구 제일풍경채 분양받아도 되나, 이 영상을 아마 2년 전에 올렸던 것 같은데, 2023년 아무튼 연말쯤이었나?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맞네. 23년 12월 14일 날 이 영상을 갖다가 올렸는데, 어제 풍경채 신의 한 수였습니다라고 감스님이라고 티얼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제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집을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장항지구 쳐다보지도 않았고 미분양이 상당히 오래 갔었는데, 제가 이때도 정말 소신껏 내 집 마련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2년 지나서 내년에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 내년 연말쯤에 이제 입주를 시작할 텐데, 장항제일 풍경채 분양가보다 싸게 이제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 앞으로 제일 풍경채보다 분양가가 비싸면 비싸지, 고양시도 이제 최소한 민간 분양은 이제 9억이 넘어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변을 보시면 이제 정말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창릉천 벨트 아파트가 결코 비싼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은 빠쇼금의 블로그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5일 대책의 민낯, 정부가 만든 부동산 포모,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과 직전에 추석 연휴 동안에 서울에서만 수백 건의 신고가가 거래가 속출하고 9월 거래량이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포모라는 게 놓칠까 두려운 그런 심리 현상의 결과물인데,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 정책 예고편이 만든 패닉바잉으로 인해 가지고 추석 연휴 동안에 서울에서만 476건의 아파트 거래가 발생했고, 연휴 첫날인 10월 3일에만 247건이 몰렸습니다. 신고가 거래가 폭발된 이유는 10월 15일 규제 전에 막차를 타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명절 전에 규제가 나올 것이다, 어떤 분들은 추석 이후에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정말 이런 규제 전 막차 타기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높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가 거래는 대출 규제 강화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협상력을 잃은 결과이고, 사실 이제 어제까지도 진짜 이런 물론 조정지역, 그러니까 묶인 투기 과열 주구라든지 토지에 지정되기 전에 20일 되기 전에 이렇게 또 움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예고편으로 시장을 자극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5년간 공급이 없고,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가진 않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정책이 나오고, 또 집값이 오르면 정책이 나오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정책의 신뢰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또한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한국은행조차도 6월 27일 대책에 대해서 정말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효과를 의문시했습니다. 성공급 부실과 규제 예고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 계획이 발표됐지만, 그 누구도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6월 27일 대책, 그 다음에 9월 7일 대책 이후에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작동됐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정말 벼락거지가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생존에 달려있다.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찌됐든 내 실거주를 한 채는 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생존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분위기는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서울에 내 집이 없으면 정말 이건 생존까지 이어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포모에 그런 휩쓸리면서 또 패닉바잉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추가 규제가 예고되자 성동, 강진, 마포, 한강벨트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즉시 계약이 성사되고, 자고 일어나면 매물이 사라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매물도 없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책임을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에게 돌리지만, 정작 시장 혼란을 부추긴 것은 정부 자신이었고, 이 원인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더욱 힘들어졌고, 특히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을 살 수도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집값이 오른 뒤에 나오는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또 정책 타이밍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이는 정부가 시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응하면서 시장 신뢰를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예고편 자체가 시장 불안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PF 부실 문제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 건설사의 그런 도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절벽이 아마 내년부터 일어날 거라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찌됐든 간에 이 정권을 갖다 연장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부동산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더 이용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집을 갖다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당분간은 아마 이런 현상이 아마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 일부 지역에 이제 조정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토지로 묶인 지역은 이제는 이 지역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서서 아기곰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진짜 향후 10년까지 안 가더라도 5년 이후에 진짜 이 고향 특례시, 특히 덕양구의 그런 위상은 완전 달라질 것이고, 또 부천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자초한 시장 혼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거라는 말씀을 파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규제 강도만 세지고 공급은 요원하면서 정책 타이밍은 늦고 시장 신뢰는 바닥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가격 협상력을 잃고 신고가에 집을 살만 하고 투기 수요는 규제 전에 몰려들었고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과열시켜 가는 그런 아이러니를 감수님들만이라도 꼭 직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규제 피한 동탄 구리 풍선 효과 갭투자 문의 폭주 집담보 계약한다. 이 이야기가 진짜 사실입니다. 동탄과 구리가 지금 현재 풍선 효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 고양시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덕은 삼성 지축 원흥 향동 특히 덕은은 지난 주말에 또 임장이라든지 또 매수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고 또 제가 전해 듣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저는 지축이 GTX A 이제 내년 6월 삼성용 무정차로 가게 되면 물론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물론 연신내역 주변 좋아요. 그런데 연신내역 주변은 북한산 힐스테이트 실차 아파트 정도만 지금 있고 나머지 아파트가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지금 은평구타운 아파트들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축에 지금 다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아마 내년 연말쯤에 이제 공사를 완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지금 보행 그 전용 도로를 또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다리가 완성이 되기 전에 GTX A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연신내역까지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연신내역에서 이제 수서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3호선 라인의 역세권의 아파트 특히 준신축 특히 5년 이내 아파트들이 대다수 있는 지축지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란 말씀 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동탄이라든지 구리 그리고 뭐 부천 그리고 뭐 안양 뭐 기흥 이런 데도 분명히 풍선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실제로 15일 대책 발표 이후로 갭투자 문의가 많아졌고 평소보다 한 10건 이상은 전화를 계속 지금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제만 여기 거래가 몇 건씩 됐고 바로 집을 안 보고 계약한 데도 있다.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지정하게 되면 옆으로 번진다는 걸 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풍선 효과가 고양시까지 올지 안 올지 뭐 다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10월 18일 실거래가를 지금 살펴드리면 지샘프가 지금 10억 2천 DMC 한강 호반 서밋도 10억 1천 고양 원흥 동이시트 친단지가 또 8억 9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뭐 갭을 끼고 매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실입주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10월 18일 이 실거래가가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한 달을 꽉 채우는 또 실거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또 30평대도 지금 유보라가 8.2로 또 실거래를 갖다 했는데 그 층수도 지금 뭐 높은 층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 또 대표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니까 감수님들만이라도 지금 이 규제 피한 동탄 구리만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라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시 덕양구는 이 풍선 효과가 상당히 빨리 또 생겨날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뭐 GTX A가 그때 뭐 삼성용 무정차를 간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예정에서 이제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에서 진짜 강남 수서까지 뭐 대치까지 아니면 뭐 용인까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 판교까지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의 수요도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뭐 1년, 2년 하고 이런 인사이트가 생겨난 것도 아니었고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16년 동안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부동산 인사이트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제일 풍경채 이야기 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되는데 그러면 감사스마일 너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 제가 이 아침 방송을 4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현장에서 15년에서 16년 동안 부동산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뭐 중개거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매매 거래를 갖다 중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고양시 덕양구는 입지 자체가 서울과 맞붙어 있으면서
일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불비하지만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고양 은평선이라든지 GTX-A가 또 들어오게 되고, 사실 GTX-A는 선교통 후입주 때문에, 사실 선교통 후입주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더 빨리 추진됐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원래는 창릉역에 들어올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릉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하남 요산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 뭐 남양주 왕숙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입지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또 인천공항이라든지 상암이라든지 마곡까지도 정말 가깝게 갈 수가 있고, 그래서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다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물론 강남을 제외하고 서울 뭐 예를 들어서 종로, 중구를 제외하고 덕양구다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조금 늦추시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조금 빨리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혹시라도 감수님들 중에서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 의뢰하시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연장 계약서를 갖다 많이들 의뢰하세요. 감수님들 중에서 혹시 연장 계약서를 갖다 희망하시는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관없으니까 삼성 미소부동산으로 꼭 연락 주시면 감사스마일이 또 연장 계약서도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로 내 집 마련 포함해서 앞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까지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